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사실 영상을 찍어서 한 주에 하나씩 올렸었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서 녹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정말 지속을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건강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을 매번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잠시의 휴식이 또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제가 읽은 책을 여러분들과 소통해보려고 또 가져왔습니다. 저번 주와 했던 것처럼 전치사의 혁명이란 책을 갖고 오게 됐어요. 이름도 거창하죠. 정치사의 혁명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를 요즘 들어서 좀 하루에 30분씩 제가 녹화하고 그리고 스피킹과 어떤 리스닝도 하고 있는데, 좀 뭐랄까, 영어를 공부하면서 언어의 다양적인 요소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understanding가 또 있고 comprehense가 있고 그리고 figure out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다른데 보편적으로 쓰러나는 건 이제 understand, 결국 이해한다라는 건 이제 밑으로 가서 쓴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팠을 때 그게 이해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재미있게 figure out은 뭔가 이게 참 서구적 맥락에서 보면은 뭔가 유물론적, 그러니까 뭔가 현상적으로 나와야만, 그러니까 figure이 숫자잖아요. figure out, 그 숫자가 out 밖으로 나와야만 그게 진정한 또 이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영어를 공부하면서 서양적 사고 방식과 그리고 당연히 어떤 무언가로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이해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다양한 언어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어와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참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그리고 어떤 사고력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 성인이 되고 성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점차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좀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도 제가 따로 전치사를, 이게 사실 전치사라는 말 자체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문법적인 구조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글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럭셔리하고 어감과 그리고 구체성이 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건, 야 그거 맞냐? 이거 그거 맞을까요? 그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사실 어떤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성과 그런 어떤 질문이지만, 어떤 어미의 조사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달라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의 좀 세련됨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이 어떤 전치사를 쓰느냐가 그게 많이 좌우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영어를 할 때 있어서 구조도 중요를 해요. 전치사뿐만 아니라 Can you tell me where is bathroom is? where bathroom is? 그러니까 뭐냐면 where is bathroom? 그러니까 화장실 어디 있어요? 그냥 물어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점원한테 굉장히 좀 무례한 거예요. 뭐냐면은 where is the bathroom? 이걸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장실을 점원한테 맡겨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excuse me, where is the bathroom 하면 화장실 어디 있을까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보는 거고, can you tell me where the bathroom 이것도 이제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를 정보 전달, 그러니까 AI가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AI는 결국 세 개 다 화장실 어딨냐의 질문에 대해서 큰 차이성을 못 느끼지만, 인간의 어감이 뛰어날수록 이 세 가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치사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전치사는 그런 어감이나 이런 어떤 능력,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적 고풍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기보다도 언어의 어떤 정확성을 기하는 거지만, 이게 있는 것 바탕이 돼야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안 된다고 해서 세련됨을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을 좀 더 공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라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그래서 여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이 질문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전치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따지면 조사를 이해하는 것부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라는 것도 사실은 어쩌면 그 제가 역사적인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한글이라는 건 원래 띄어쓰기가 없죠. 왜? 세종대왕은 한자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는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이 띄어쓰기는 본격적으로 우리 한글이 영어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띄어쓰기가 발전하고, 그 띄어쓰기가 발전함에 따라서 조사가 이제 급격히 발전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전치사적인 역할을 제대로 알아야만 영어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공부의 지름길은 있다고 봅니다. 그 지름길은 멘토에 있고 혹은 간접적으로 책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지름길이 있다고 나오죠. 단지 그 지름길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서 꾸준히 하느냐 안 하느냐. 왜? 길이라는 것은 계속 걷지 않으면 지름길도 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걷지 않으면 그 길은 이제 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의 어떤 특징을 물어보는데, 영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반대인가로 시작을 해요. 사실 어순이 반대냐는 그 의미는 그 문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게 혹은 뭔가 좀 약간 매끄럽다지, 사실 어순 자체가 틀려도 이해는 되거든요. 매끄러움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매끄러움을 우리 전치사로서 영어는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보면은 영어라는 것 자체가 이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을 만들 때 이 한글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체를 보게끔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먹는다 밥을 아니야. 나는 밥을 먹는다고 하면은 내가 먹는다 밥을, 그러니까 내가 있고 먹는 게 있고 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먹는다는 개념이 돼요. 이게 정확히 이해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즉 영어라는 거는 직선적 사고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a helicopter flies above the car and people in the port,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헬리콥터로 시작을 해서 영어 문장이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어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언어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그러니까 영어권 국가들은 사실 이제 스프를 먹을 때도 이렇게 먹으면 내 옷에 튀니까 이렇게 먹거든요. 삽질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뭔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오는 식문화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언어에도 그런 구조성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영어 자체가 어떤 아까 figure out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그림을 명확하게 그려주는,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그 그림을 형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치사가 그림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above는 얘가 헬리콥터가 flies, 날고 있는데 어디 위에 날고 있냐? 사람들과 차 위에. 그게 어디에 있어? port. 그 어떤 항구, 어떤 정착하는, 그러니까 그런 곳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영어라는 것 자체가 참 자기 중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나타낼 때도 영어는 이제 점차 작은 순서대로 가잖아요. 우리는 2021년 8월 6일 이건데, 영어는 6일 8월 2021년 이런 식으로 이제 멀어지면서 가고, 어떤 장소도 점차 나랑 가까워지면서 멀어지는 거. 우리는 우리는 이제 충청남도 부여군 내산면 이런 식으로 점점 작아지는데, 영어는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영어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여기서 동영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영상을 찍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그 뭐랄까 어떤 구체성을 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 문장 중에 이게 참 영어라는 것 자체가 여기 보면은 children get off the bus 가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스에서 나온다. 이게 off잖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거면 학생들이 나오는데 보고 있는 내가 어디 있을까요? Children get off the bus. 이거는 정말 Children get out the bus. 자, get out of the bus. 그러니까 get out도 나가는 거고 get off도 나가는 거야. 근데 이 off는 보는 사람 자체가 바깥에 있고 out은 내가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자체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건 그러니까 학생들이 버스를 나간다. 이게 한글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니나 박이나 알 수가, 그러니까 좀 솔직히 내린다라고 하면 밖에 있는 거고 나간다라고 하면 안에 있는 거라고 알 수 있지만 이게 어감이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영어는 명확한 거예요. off, out. 이거 자체가 그 전치사가 주는 어떤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자체가 어떤 현상을 그 명확하게 구조화시키는데 발달되어 있는 언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영어 우리나라 한글도 이제 문법상으로는 조사를 빼고 다 띄어쓴다고 하지만 영어는 모든 단어를 띄어쓰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독립성을 띠게 돼요. 하지만 또 조금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격변화라는 게 있긴 하죠. 주어가 복수냐 단수냐 뭐 과거냐 현재냐 이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데 한글은 그런 건 없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봐도 조금 단어 자체가 바뀌지 않고 그 형태가 어떤 과거 분사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한글이 왜 더 유용한지를 그런 거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언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 전치사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쭉 한번 예시들을 보면 above는 그러니까 무엇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이해하는 거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 자체 나의 출발선이 나는 헬리콥터가 그 위에 있는 거 어디 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with는 뭐뭐가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와 함께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순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좀 우리가 잘못된 그 뭐랄까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었다. 여기 보면은 A with B가 B와 함께하는 것은 A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A with B 하면 결국 A와 함께하는 것은 B. 그러니까 순서가 직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I shake hand with you 이러면 나는 내 손 너와 악수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는 사실 나는 악수한다. 나의 손을 너와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림이 그렇게 돼. 악수 shake 흔들고 악수 너 이런 식으로 그림이 딱딱딱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내가 흔들고 악수하고 손이고 너 이런 식으로 I shake hand with you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어떤 직선적 사고의 특징을 찐다라는 게 그래서 for도 많이 쓰거든요. for은 결국엔 어떤 목표로 하는 방향성 by는 무엇에 힘을 받고 있는 거 I kissed by someone 이런 것들 그리고 car waited for wait for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기다리는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있으면 for가 된다는 거 for 그래서 for는 또 방향성이 있는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끔은 어떠한 동안 시간의 개념도 또 들어가죠.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무언가를 이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 근데 내가 둘러싸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주어 자체가 둘러싸는 건 around고 그 배경 자체를 형성하는 건 in as은 그 장소에 있는 거 o는 위에 있는 거 to는 그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어지는 거. 예를 들어, a man used the horse to pump. 호스를 뭐 하는데 사용해? 펌프를 하는데 사용한다. 끌어올리는데. 그래서 out of는 당연히 빠져나오는 거고, up to는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어떤 그 끝까지 있는 대상. against는 그 대척하는 거. across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 어떤 거를 지나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 보면 a man walks on the rock across the stream. 그러니까 개울가를 지나가는데 통나무를 걸어서 지나가는 거죠, 여자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on이 들어가죠. 통나무 위를 이제 지나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of는 떨어지는 거고 from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문장에 a policeman repelled from a helicopter. 그러니까 폴리스맨 경찰관이 레펠로 이제 그러니까 하강하는데 어디에서 헬리콥터에서 그러니까 그 나오는 대상을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from in beside는 뭐 옆에 그러니까 beside는 옆에 있는데 보세요 with 함께하는 건데 beside는 그 옆에 있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거 with는 아예 서로 접촉이 돼 있는 거 함께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라든지 under는 아래에 있고 outside는 당연히 밖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치사적인 기초적인 거지만 굉장히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 기초를 명확하게 쌓고 가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읽혔고 자주 또 봐야 하는 그만큼 책이고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치사적인 어떤 나의 개념이 그 조금 더 확장이 되고 명확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또 공유를 해봤고 혹시라도 영어를 좀 더 구조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추천해 볼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다음에 또 영어를 꼭 공부하면서 또 참고해 볼 만한 책으로 또 생각해 두고 다음에는 이제 제가 2030 세대긴 한데 이 글쓴이의 생각과 제가 보는 2030 생각의 어떤 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또 비가 또 많이 오고 또 무더위가 또 조금 사그라들었다가 또 비 오면 또 커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참 건강 유의하시고 또 감기가 저처럼 걸리지 마시고 항상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가득한 일 그리고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